어느 날 할아버지는 장터에 나갔다가 생선 장수의 바구니 안에서 곧 죽게 될 위기에 처한 커다란 잉어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잉어의 비늘은 햇빛에 비쳐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눈망울은 마치 할아버지를 향해 살려달라고 간절히 말을 거는 듯 했지요.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할아버지는 그 잉어를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귀하게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털어 잉어를 사서 품에 안고 다시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래, 이제 살았구나. 어서 깊은 곳으로 가거라. 다시는 사람들의 그물에 걸리지 말고 넓은 물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물로 돌아간 잉어는 고맙다는 듯 꼬리를 한번 크게 흔들더니 강물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족했습니다. 잉어를 놓아주고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할아버지의 꿈속으로 갑자기 사방이 환해지더니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할아버지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바로 낮에 할아버지가 구해준 잉어의 본 모습, 즉 용궁의 왕자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낮에 저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지만 이 구슬은 용궁의 보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디 이것으로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내십시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서 밤바다처럼 깊고 푸른 빛을 내뿜는 구슬을 발견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허허, 이거 참. 꿈이 아니었단 말이냐? 잉어를 살려준 작은 마음이 이런 큰 복으로 돌아오다니. 할아버지는 이 신비한 선물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가난하기만 했던 할아버지의 삶에 이제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용궁의 구슬은 정말 마법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구슬을 보며 간절히 바라자 쓰러져 가던 작은 초가집은 눈 깜짝할 새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변했습니다. 마당에는 갖가지 귀한 나무들이 심어지고 방 안은 비단 이불과 값비싼 가구들로 가득 찼지요. 여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 보잘것없는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이 모든 게 다 그 신비한 구슬 덕분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평생을 고생만 하던 당신에게 하늘이 상을 내리신 게 분명해요. 이제 어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늘 배불리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물론 할아버지 부부만큼이나 행복한 존재들이 있었으니 바로 집에서 함께 살던 개와 고양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찬밥이나 얻어먹던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신선한 고기와 생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개는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았고 고양이는 따뜻한 햇볕 아래 늘어지게 낮잠을 즐겼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부 할아버지의 집에 찾아온 행복은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가난한 어부가 하루아침에 대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웃 마을에까지 퍼져나갔지요. 하지만 그 소문은 신많은 누군가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한 할머니는 심술궂고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부가 가진 신비한 구슬 이야기를 듣고 그 구슬을 훔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어부의 집 주변을 맴돌며 틈을 노렸지요.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훌륭한 집에 살다니.
혹시 그 소문으로 들었던 신비한 구슬이 정말 있는 게요? 네,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호강하며 살고 있지요. 이 모든 게 하늘이 내려주신 복인가 봐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어부 부부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 온 가짜 구슬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진짜 구슬과 바꿔치기 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다시 웃는 얼굴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신세를 졌구먼. 볼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어. 다음에 꼭 다시 들르겠네. 구슬을 손에 넣은 욕심쟁이 할머니는 서둘러 어부의 집을 떠났습니다. 뒤늦게 구슬의 빛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 어부 부부는 경악했지만 이미 할머니의 모습은 마을 어귀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집에는 다시 가난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구슬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욕심쟁이 할머니가 구슬을 훔쳐간 그날 이후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은 하룻밤 사이에 다시 낡고 초라한 초가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풍성했던 음식도 아름다운 정원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지요. 할아버지는 구슬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역시 슬픔에 잠겨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요. 집안에는 다시 가난과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주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슬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개와 고양이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신들을 가족처럼 아껴주던 주인들의 고통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게 멍멍 하며 결연한 눈빛으로 담장 밖을 향해 짖는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을 때가 왔어. 개와 고양이는 서로의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쟁이 할머니에게 빼앗긴 구슬을 반드시 되찾아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한참을 달린 개와 고양이 앞에는 집채만 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커다란 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할머니가 사는 마을로 가려면 반드시 이 깊고 넓은 강을 건너야만 했지요. 물을 무서워하는 고양이는 거센 강물 소리에 그만 발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때 개가 듬직한 목소리로 짖으며 고양이에게 자신의 등을 내주었습니다. 멍, 내 등에 꼭 매달려라. 내가 헤엄쳐서 건너갈 테니 너는 떨어지지 않게 조심만 해. 야옹,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꼭 구슬이 있는 곳을 찾아낼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개는 고양이가 물에 젖지 않도록 고개를 높이 쳐들고 거친 물살과 싸웠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적시고 다리에 힘이 빠져왔지만 주인 할아버지의 인자한 웃음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두 친구는 무사히 강을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작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습니다.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으로 창고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작은 구슬을 혼자 힘으로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였지요. 그때였습니다. 고양이의 예리한 감각에 무언가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이 집 창고를 장악하고 있는 쥐들의 왕이었죠. 고양이는 놓칠세라 단숨에 왕쥐를 덮쳐 사로잡았습니다. 야옹,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 집 할머니가 오늘 가져온 영롱한 푸른 구슬이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라. 만약 거짓을 말하거나 딴맘을 품으면 너희 쥐 일족을 씨를 말려버리겠다. 아이고 고양이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보았습니다요.
할머니가 안방 자개 장롱 깊숙한 곳, 비밀스러운 나무 상자 안에 그 구슬을 숨겨두었습니다. 저희 애들을 시켜서 꺼내올 테니 제발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왕쥐는 서둘러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고양이는 직접 움직이는 대신 집안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쥐들을 이용해 구슬을 탈환할 완벽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양이의 눈은 더욱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위협 섞인 명령에 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앞니를 이용해 자개 장롱 밑바닥에 작은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나무를 갈가냈지요. 마침내 쥐들이 낸 구멍 사이로 잃어버렸던 구슬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롱한 푸른 빛을 내뿜는 구슬은 어두운 방 안을 신비롭게 비추었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고양이는 그 빛을 보고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야. 이제 주인님께 돌아갈 수 있어. 제발 할머니가 깨지 않아야 할 텐데. 고양이는 구슬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어금니로 꽉 물었습니다. 마당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개는 구슬의 빛을 보자마자 고양이와 함께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멍. 정말 대단하다, 고양아. 이제 멈추지 말고 달려야 해. 할머니가 깨기 전에 이 마을을 벗어나자. 쥐들의 도움으로 되찾은 소중한 보물. 개와 고양이는 이제 기쁨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고향집을 향해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슬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개와 고양이는 서둘러 다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개는 묵묵히 거친 물살을 헤치며 나아갔고 고양이는 개의 등에 달라붙어 보물 같은 구슬을 입에 꽉 물고 있었지요. 헉, 헉. 고양아, 구슬은 잘 있지? 혹시라도 떨어뜨리면 안 돼. 대답 좀 해봐. 잘 물고 있는 거 맞지? 개는 강 한가운데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아무 말이 없자 혹시라도 구슬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걱정되어 자꾸만 소리 높여 물었습니다. 야, 왜 말이 없어? 정말 구슬이 있는 거야? 대답을 해야 내가 안심하고 헤엄을 치지. 야옹. 잘 있다니까 왜 자꾸. 아차. 대답을 하려던 고양이가 입을 벌리는 찰나 영롱하게 빛나던 구슬은 무정한 강물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주인님을 살릴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이 저 깊은 강바닥으로 사라졌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차가운 강가에 서서 서로를 탓할 기력조차 잃은 채 하염없이 흐르는 강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구슬을 잃어버린 자책감에 고양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개는 고양이를 원망하며 먼저 떠나버렸고 홀로 남은 고양이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강가에 떠밀려온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물고기의 배를 가르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롱한 푸른 구슬이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나타났습니다. 강물의 야옹. 주인 할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고양이는 쉴 새 없이 달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석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의 가슴 위에 구슬을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지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슬의 신비로운 빛이 할아버지의 병을 깨끗이 씻어낸 것입니다. 허허, 몸이 깃털처럼 가볍구나. 고양이야, 내가 정말 큰일을 해냈어.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았고 어부의 집은 다시 예전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기와집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고양이를 기특하게 여겨 방 안에서 함께 지내게 했고 개는 마당을 지키게 했지요. 이것이 오늘날 고양이는 방 안에서 사랑받고 개는 마당에서 집을 지키게 된 이야기랍니다.